2025년 초 40대 직장인 박선영 씨의 눈에는 송파의 미래가 황금빛으로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강남 3구에 진입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1984년에 지어진 648세대 규모의 가락동 3안 아파트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만 성사되면 가치가 2배로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2월 그녀는 강남 3구 재건축은 불패신화라는 믿음 하나로 13억 2천만 원짜리 7층 매물을 무리한 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계약하고 맙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부푼 그녀에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고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즉 627 대책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그녀가 계획했던 갭 투자의 모든 길을 원천 봉쇄하는 치명타였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불과 며칠 뒤인 7월 초 같은 단지 9층 매물이 9억 6백만 원의 급매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억 원 넘게 증발했고 강남 입성의 꿈은 악몽 같은 빚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한 개인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정책의 전환점에서 기대와 현실의 충돌을 예고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래량과 매매 가격 모두 반등하며 긴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 전체 상승률을 웃돌며 시장 회복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27 대책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송파 시장이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변곡점을 넘어 본격적인 조정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급등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불확실성과 규제의 벽에 부딪혀 추락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가장 상징적인 단지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그룹에서는 재건축의 제왕으로 불리는 잠실주공 5단지의 귀환을 들 수 있습니다. 송파의 상승세를 이야기할 때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단지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가진 폭발력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에 준공된 이 노장 아파트는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라는 거대한 개발 계획의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 하나만으로 시장의 모든 규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3년 2월 18억 7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76.5 타입은 불과 2년여 만에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불어나는, 즉 100.7%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점 대비 41% 이상 급등한 이 현상은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면 현재의 규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바로 이 거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가격으로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송파의 상승 동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락동 힐리오시티와 신천동 파크리오 같은 매머드급 신축 단지들은 압도적인 규모와 탄탄한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저점 대비 각각 27%, 31% 이상 반등하며 시장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헬스는 저점 대비 78%라는 경이로운 반등률로 대장주의 위험을 과시하며 송파의 상승 흐름에 대한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반면 상승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 비극적인 주인공은 바로 인트로에서 언급된 가락동 3안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 급락은 불확실한 재건축 기대감이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현실의 벽과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2월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13억 2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정책 발표 직후 며칠 만에 9억 6백만 원으로 31%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그리고 정책 변수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얼어붙게 만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하락 현상은 송파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거여동 송파 위례 리슈빌은 지역 최대 호재였던 위례 신사선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최고가 대비 30% 하락하며 거래량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잠실동 현대아파트와 장지동 위례 신도시 송파 푸르지오 등도 주변 신축 단지와의 경쟁, 그리고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속에서 29%가량 하락하며 기대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파구 내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뚜렷한 양극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지역의 가치를 뒤흔들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각 단지에 다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송파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거대한 두 개의 축, 핵심 개발 계획을 집중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핵심 비전은 잠실 일대를 강남과 송파를 잇는 국제 비즈니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최첨단 돔 야구장,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대규모 업무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해당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잠실이라는 지역의 위상을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의 중심지로 격상시키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현재 서울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2년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핵심 동력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 사업의 비전은 강남의 중심인 영동대로 지하의 교통,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GTX-A와 신호선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철도 노선을 통합 환승할 수 있는 거대한 교통허브를 만들고 그 위에 대규모 상업 및 문화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것입니다. 완공 시 이곳은 앞서 설명한 잠실 마이스 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강남권 교통과 상업 지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두 거대 프로젝트의 시너지는 송파, 특히 잠실의 위상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에 이미 착고했으며 공식적인 완공 목표는 2028년 4월입니다. 정리하자면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라는 두 개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청사진은 단순한 호재를 넘어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은 송파구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개발 계획은 최소 5에서 10년 뒤의 미래입니다. 당장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오늘 발표된 대출 규제와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적 현실, 특히 627 대책으로 폐기된 갭 투자와 폭등한 전세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높은 전세가율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갭 투자는 소액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유효한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627 대책으로 그 공식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 즉 갭 투자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전세가율은 이제 의미 없는 지표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갭 투자자의 레버리지 시대에서 전세가의 매매가 전환 압력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식은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입니다. 분석의 중심에는 석촌동 석촌호수요성 해링턴 타워가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세가율은 약 91%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실투자금 2,475만 원이라는 숫자로 투자자를 유혹했겠지만
이제 이 숫자는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밀어내는 압력 게이지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장의 명, 즉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게 되는 현상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자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불안하게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집을 사고 만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높은 전세 비용이 역설적으로 매수 결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암, 즉 매매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집주인들과 시장은 이 구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세입자들이 결국 매수 수요로 전환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도자에게 가격을 더 올려도 팔린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높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하단을 단단히 받치면서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전세 시장의 구조적 불안이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만나 임차인을 매수자로 밀어내는 새로운 시장의 동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더 이상 소액 투자의 기회가 아닌 해당 지역의 매매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송파구 부동산 시장을 마주한 투자자는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송파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최종 전략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레버리지의 종말을 인정하고 자금 조달 능력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62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와 전입 의무 조항은 송파구 같은 고가주택 시장의 게임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핵심 진입 장벽은 대출 상환 능력이 아닌 대출 없이 거래를 완결할 수 있는 총자본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 자기 자본 확보 계획이 없다면 시장 진입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과거 9.13 대책 당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서울의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68% 급감하며 시장이 얼어붙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출을 전제로 한 투자 계획은 이제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모든 개발 호재를 동일하게 보지 말고 실현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송파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여러 개발 계획들은 각기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와 달리 민자사업 지정이 취소되어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위례신사선은 그 실현 가능성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 계획의 사업 주체, 현재 진행 단계, 핵심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A, B, C 등급을 매기는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위례신사선처럼 사업이 원점으로 회귀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투자 가치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0으로 간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송파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말고 투자 성향에 맞는 하위 시장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크게 3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뉩니다. 안정적 자산 가치를 지향하지만 개발 계획 지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잠실 고급 주거축, 신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핵심 인프라 리스크에 노출된 문정 위례 신흥 업무축,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높은 기회가 있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가치가 급등락하는 가락방이 재건축 기대축이 그것입니다. 특히 인트로의 사례에서 보았듯 가락방이 재건축 기대축은 627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장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 리스크를 일시적 변수가 아닌 시장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최소 5년 이상의 유연한 투자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언제든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LTV, DTI를 대폭 완화했던 시기부터 이를 다시 강화했던 시기, 그리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다가 다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등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2에서 3년 내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정책 충격을 견뎌내고 잠실 마이스 완공과 같은 장기 개발 계획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